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18일 신축 첫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온양에 행행하였는데 의가가 광주 문현 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포획한 짐승을 의가를 호종한 종친과 제신에게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18일 신축 두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예주에서 아뢰기를 사역원 학가는 50인데 한 해에 2사람이 재직되어 연말까지 녹을 받으나 나머지는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니 청컨대 양도 목으로 제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19일 이민 첫번째 기사 의가가 죽산 연방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건괴가 수를 올렸는데 제주와 군사에게 나눠주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개묘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편차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편차는 무거운 것을 싣는 것이 첫째로 불가한 것이요 견치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둘째로 불가한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불가함으로써 병조에서 그 법을 고치고자 하나 이는 항상 법령을 잘 시행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제 마땅히 무거운 것을 실은 자와 말을 주어서 차를 파괴한 자를 주문하고 또 고의로 파괴한 자도 살필 것이요 또 마음을 쓰지 아니한 자도 살피라 하였다. 편차는 작은 수레나 세 사람이 한 수레를 끄는데 싣는 바가 많지 않고 도로가 험조하여 자칫하면 부서지고 국속이 또 끄는 법을 익히지 아니하니 혹은 실은 물건을 짊어지고 또 아로 빈 수레를 끌고 가는 자도 있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개묘 세번째 기사 의가가 진천 광석에 머물러 종제 및 승지 등을 불러서 장전에 들어가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지흥사 김국광에게 이르기를 충청도 군사는 2만 여인이나 보병을 다 계산하면 4만 여인에 이를 것이니 명일 길상사에 무리하게 하라 하고 좌상대장과 우상대장을 명수하여 약속을 주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개묘 네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유도 승지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철쭉꽃이 이미 피었으니 속히 문소전에 바쳐 올려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개묘 다섯번째 기사 지응사가 아뢰기를 청주의 양로위원회는 병든 사람은 억지로 모이게 하지 말고 또 먼 곳의 노인은 자원에 따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개묘 여섯번째 기사 검 호조참이 안자립이 늙어서 충주에 퇴거하였는데 임금을 아련하고 술과 과일을 올렸다. 또 성덕시를 올려 이르기를 동방에 참된 군주가 되시어 정난으로 창생을 구하시고 제명이 높게 돌보시니 간악한 무리들이 다투지 못하였도다. 바른 부수는 여러 번 상수를 보이니 조야는 다시 태평하게 되었도다. 몸소 조심하시어 무위로 다스리시니 빛나고 빛난 왕업이 이루어졌도다 하고 또 대가가 남쪽으로 순수하시니 성스러운 법도가 정히 만전하도다. 짐승을 사냥하여 종려에 바쳐 올리고 양로연을 베풀어 늙은이를 공경하도다. 제주를 시험하여 은지를 장려하고 농사일을 살펴서 환가를 편하게 하였도다. 여염에서 봄빛을 즐기시고 다투어 성수가 한우가 같기를 비나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개묘 일곱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신영손이 의가를 맞이하고 절제사 권은이 군사를 거느리고 결진하였는데 군대의 장비가 매우 성하였다. 임금이 우상대장 김질에게 명하여 용천산에서 몰이하게 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오고에 의가가 거동하였는데 의가 앞의 횃불이
혹은 꺼졌다가 혹은 밝아졌다가 하였으므로 횃불을 없애도록 명령하고 즉시 경력 고태정과 진천현갑 남측을 가두었다. 길상산 사장에 이르러 부장 이몽석 등 두 사람이 군사를 잃어버렸으므로 면박하여 하옥하게 하였다. 병조의 표기가 느리게 와서 교룡기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정랑 민정과 진노 조승지를 불러서 갓을 벗기고 보행하게 하였다. 어가가 청주 초수에 이르니 목사 고태필 판관 곽등하가 어가를 맞이하였다. 면박은 제자리에서 포박합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정조사의 통사 김계박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정월 17일에 황제가 붕하고 4일을 지나 황태자가 즉위하인데 나이가 18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황제가 붕하였으니 양로위원을 정지하고 다만 노인들에게 추천을 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영의정 신숙주가 아뢰기를 중국과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피차가 있으니 양요원을 그대로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타의 절차는 궁중에 있으므로 다 논할 수 없으나 명목을 잔치라고 한다면 진실로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웃 나라에 상사가 있다 해도 무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상국이겠느냐 하고 즉시 조회와 저자를 7일 동안 정지하도록 하고 경기 황해도 평안도에서 3일 동안 소복을 입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미정, 이명손, 금산정, 이연 등이 군사를 잃어버리고 진례정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홀로 출발하여 이헐음산을 경유하였으므로 병조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고태정 남측이 비록 매우 옳지 못하였으나 우선 용서해주고 조승지도 또한 죄를 가하지 말라. 표기가 차례를 잃은 것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 이제 이 벌로서 뒷날을 경계하는 바이다 하고 이어서 윤자운에게 명하기를 그러므로 표기 사령은 전도를 하지 말게 하고 좌우로 나누어 가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의 기위성군을 승격시켜 도구로 삼았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1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행황제의 상제는 전례에 의하여 이번 2월 22일에 소복 흑각대 535 차림으로 거해하고 24일에 산품 이상이 성복하여 매일 아침마다 거해하고 27일에 복을 벗으며 그 밖의 각품의 관리는 102-535 흑각대 차림으로 상제를 마치고 외방의 대소 사신과 수령들은 문자가 이르는 날에 곧 거예하고 4일 만에 성복하여 3일 만에 옷을 벗되 연변의 장수들은 이 예를 쓰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2일 을상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위사로 하여금 토령에서 몰이하게 하고 어가를 천반에 머물러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어서를 세자와 신숙주, 홍윤성 등에게 내려서 이르기를 내가 종훈 여러 장수와 더불어 적은 것을 베어서 나누어 마시는 것은 마치 추솔한 것 같으나 나는 갖가지의 도리를 갖추었으며 갖가지의 도리는 모두 다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구하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종훈은 종실과 혼신을 말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2일 을상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모든 도에 치서하여서 사신을 지대할 잔무를 갖추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2일 을상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신의 지대는 진감의 예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어찌 반드시 구례대로 하겠는가. 패단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2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승제군에서 교지를 받들어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중국 사신이 경과하는 곳에는 묻 우리 조정에서 찬수한 서적과 고문의 안에 우리나라의 서문과 발문이 있는 것은 거두어서 갈무리해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국의 조서를 맞이하는 삼붕 잡히는 청건대 을묘년의 예의에 의거하게 하소서니 어서로 이르기를 어찌 정한 예가 있겠는가 때에 따라서 즉이하게 생각하여 할 것이다 하였다. 삼붕은 삼디놀이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2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어서로 이르기를 무릇 다른 나라의 성식은 긴부를 묻지 말고 계달하기 전에 누설한 자는 기회제서율로 논하라 하였다. 기회제서율은 제서, 성지, 부험, 인신, 순패 등을 파기한 자를 다스리는 대명률의 이율조문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청주에 이르렀는데 사장 40여인이 노상에서 향안을 베풀고 쌀 70마를 바쳤으며 한 중이 목탁을 어가 앞에서 쳤으나 임금이 모두 이를 다 물리쳤다. 노인, 유생, 장기 등이 가요를 바쳤다. 사장은 사창의 곡식을 나눠주고 거두어 드리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한명회를 상당부원군 겸 판병조사로 구치관을 주하의정으로 황수신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장차 황수신을 보내어 등극을 할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수가 있은 것이다. 황수신은 풍자가 괴위하고 활달하여 막힘이 없어서 당시에 유능한 관리들로서 일컬어졌으나 무리가 없지도 아니하였다. 그의 형 황치신이 청렴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루는 황수신의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좌우에 있는 물건을 모두 훔치고 가지고 갔다. 황수신이 희롱하는 말로 그 형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 형님은 참으로 임렴이다 라고 하였다. 그 뒤에 황치신이 또 이르기를 황수신의 어린 손자가 문에 나가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임념이 들어온다 라고 하여 듣는 자가 모두 웃었다. 이때 황치신이 태안의 둔전과 양계의 환노에 대한 성사가 있었고 황수신도 아산 둔전의 성사가 있었는데 동시에 함께 발생하였으므로 호사자들이 다시 말하기를 임념은 참으로 이나이며 치수는 참으로 백중이다 라고 하였다. 임렴은 매우 청렴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탐욕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고려의 임견미와 염흠방을 뜻하다. 환노는 종을 바꿈이고 인나는 친척이라는 뜻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노인에게 주육을 하사하였다. 문원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 104세이나 기력이 오히려 건장하므로 임금이 그 노인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포와 술 및 의복 한 벌을 하사하였다. 104세.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 박원영, 병조판서 윤자온을 명나라 사신의 관반으로 삼고 또 박원영 원접사로 삼았다. 영중추원사 심해로 개성부에 서원군 한계미로 황주에 중추원사 어효첨을 평양에 인수부 윤 강희안을 안주에 이조 참판 홍응을 의주에 보내어 선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한물이 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편찮았다. 그가가 행군에 머물렀는데 병조판서 윤자운에게 전지하기를 군사 조정의 관리 등으로 진을 떠나서 민가에 투숙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다 하고 이어 정친에게 명하여 길을 나누어서 적발하게 하였더니 의정부 사인 성윤문이 민가에 투숙하였고 사대장 김처희가 군을 버리고 마을에 들어갔으며 예조자랑 이수남 이길보는 기녀를 데리고 민가에 투숙하였고 또
충천이 이 세정은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었다. 어스로 병조 의금부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태조께서 행군할 때에 백성의 일조를 탈취한 자라도 모두 다 죄를 받았는데 하물며 굴령에 관계된 자이겠는가. 다른 집에 투숙하는 것은 굴령의 중한 법인데 이제 군을 버리고 마을로 들어간 자, 장소를 버리고 간 곳을 모르는 자, 술에 취하여 길 곁에 누운 자, 기녀를 끼고 마을로 들어간 자, 마을에서 지숙한 자, 이들은 모두 다 위로는 나 임금을 속이는 것이요 아래로는 유사를 멸시한 것이니 비록 죄주지 말고자 해도 어찌 내가 법을 굽히겠느냐. 죄칼 아뢰어라 하였다. 영의전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도 또한 종의 집에 투숙하였으며 성윤문은 신을 따라 방사에 잠깐 묵었으므로 민가의 작패한 데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하는 임금이 성윤문을 특사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6월 2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지리산의 의유가 그의 스승 해통의 말로서 와서 아뢰기를 절제사 이 사평이 모반하려고 합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즉시 명령하여 유서를 초하게 하였다. 사복시 판사 박서창으로 하여금 전라도에 가지고 가서 관찰사 성임에게 유시하게 하기를 어떤 사람이 변포가 도적을 잡기 위하여 시책하는 것을 잘못 보고 의심하여 도절제사가 모반한다고 고하는 자가 있었다. 내가 허리를 베어 보내고자 하였으나 실상인즉 잘못된 정상이 없었으므로 오히려 변을 고한 뜻으로 포상하였으니 경은 그리 알라. 지리산의 중 해통에게 쌀 10석을 주라 하였다. 또 이 사평에게 유시하기를 어떤 사람이 변포가 도둑을 잡기 위하여 시책하는 것을 잘못 보고 의심하여 경이 오반한다고 고하는 자가 있었다. 내가 허리를 베어 경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실상인즉 아무런 정상이 없었으므로 그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변을 고한 뜻을 포상하여 주었으니 경은 그렇게 알고 더욱 도둑을 잡는 일에 힘쓸 것이며 남의 말에 근심하지 말라 하였다. 또 변포에게 치서하기를 맡겨서 보낸 도둑 잡는 일을 어떻게 포치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욕을 사게 했느냐. 이것은 너의 마음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실로 너의 재주가 모자란 것이니 내가 어찌 허물하겠느냐. 다만 도둑을 놓칠까 걱정되니 그것은 지금 가는 박서창의 말을 들으라 하고 또 해통에게 치서하기를 보낸 바 중의 변을 고한 것은 실상 도둑 잡는 것을 잘못 본 것이다. 그러나 급속히 변을 고한 뜻은 매우 가상하여 실로 진실한 것과 같으므로 특히 쌀 10석을 하사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6월 24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승지 병조 도진모의 당직자는 지금부터 창간사에서 수기하라 하였다. 행군 내진의 군사로서 창을 가진 자와 궁시를 찬 자가 서로 일정한 사이를 두고 주위에서 수기하는 것을 창간사라 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행대감찰 민혜가 아뢰기를 이산현감 전세적 은진현감 이운석이 진공을 빙자하여 민간의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려 이를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도제찰사 한명회가 종사관 이문환을 보내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건주의 이만주의 휘하 칭파우가 이만주의 말을 몰래 훔쳐타고 벽동진에 투입하였는데 이만주의 아들 고나팝이 자주 와서 되돌려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이 칭파우를 보니 인물이 잔열하고 머물러 두어도 이익이 없고 또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변방의 환란이 있을 것 같으니 청컨대 되돌려 주게 하소서. 또 고나팝이 말하기를 내가 조산파 보화도 동창에게 잘 말하여 저들이 기순하면 그늘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만약 조산파 등이 조견하고자 하면 청컨대 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아무 연고 없이 경계를 침범하고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니 만일 다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마침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도록 하소서하니 옷으로 회유하여 이르기를 모두 다 잘 알았다.
다만 그 가운데 불가한 것이 있으니 첫째로 불가한 것은 가볍게 상경을 허락하는 일이요 둘째로 불가한 것은 작은데 구애하여 무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경은 이를 마땅히 몸받아서 편의한 대로 변통할 것이요 다시 취품하지 말고 때를 타서 국난을 구제하는 데 힘쓰라. 또 고나팝의 이른바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를 위협하는 말인지 알지 못하고 국가에서 비는 말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니 이것은 심히 국가의 대체를 잃은 것이요 비굴한 모양을 보인 것이다. 지금 약한 것을 보이지 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며 들어가서 공격하여 모두 다 멸망시킬 계획을 정하라. 경의 평소에 품은 뜻을 알고 국가에서 평소에 경을 대접하였으니 경의 마음을 다하고 나는 나의 계책을 다하여 때를 타서 국난을 구제하니 경의 저기한 재량에 맡긴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왕세자의 병이 나았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그가가 청주를 출발하여 저녁에 회인현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그가가 보은현 동평을 지나서 저녁에 병풍송에 머물렀다. 중 심리가 와서 뵙고 떡 150동이를 바쳤는데 호족하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김처희 이수남 이길보의 죄를 용서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래에 중북 조정 사신이 오면 외인과 야인을 다 도착한 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입조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청컨대 지금 순행할 때에 오는 외인과 야인도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속리산에 행행하고 또 복전사에 행행하여 복전사에 쌀 300석, 노비 39, 점지 200결을, 속리사에 쌀콩 아우로 30석을 하사고 신시의 행궁으로 돌아왔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어가가 몬이현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전의현에 이르니 예조판서 박원형이 사신 원접사로서 와서 하직하였다. 임금이 종지를 걸어 술자리를 베풀고 박원형에 말하기를 지대하는 일은 모두 편의한 대로 하라. 경은 모름지기 오지 않아도 좋으니 내일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인수부를 이미 혁파하였으니 그 관리는 각각 그 직품으로 군자감에 옮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저녁에 어가가 온향의 행궁에 이르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장자지에서 유렵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여무가 부름을 받고 왔는데 위장 한종손이 거부하고 드리지 않았다. 임금이 한종손을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여인은 군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임금이 차를 내어 이르기를 옛날 김한이 사정전들에 서서 친히 소명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꿋꿋이 서서 다시 활달하게 말하기를 선전표신을 본 연후에 소명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한중손은 진을 해산시켜 놓고서 길을 막아 행인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명수한 자도 또한 막힘을 당하였다. 한중손이 이르기를 여인은 미색이 있기 때문에 내 진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한중손이 진은 여기에 치고 법은 저기에서 시행하며 여색을 논하면서 표신을 버리고 국령을 폐하고서 사전을 쓴 것이다.
가령 진이 도를 둘러쌌다고 하면 한도의 백성에게 모두 다 표신을 살필 것이냐? 한도의 산천 도로가 어느 곳이 문이겠느냐? 이와 같이 표신을 망령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표신이 없으면 관광할 데가 없다고 하니 이는 표신을 망령되게 쓴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법에 이르기를 표신은 진영을 맑게 하고 간악한 것을 막는 물건이다 라고 하였으니 진 밖에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행행하는 지역의 백성은 거의 다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면서 피하는 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순행하여 민족을 살피고 풍속을 보며 백성과 통하고 대중과 화합하려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는 군법이 크게 무너질 것이요 하나는 위아래의 정이 막힐 것이요 하나는 공훈으로 인하여 기강이 무너져 법령을 행할 수 없고 상부를 베풀 수 없고 군사를 가르치되 병도를 약하게 할 것이요 사람을 쓰되 어질고 어질지 않는 것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니 병기를 녹이고 말을 놓아 버려야 할 것이다 하고 인하여 좌상과 우상의 제군에게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2일 을미용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대소 인민으로서 공사로 인하여 행제에 나온 자는 모두 다 과거에 응시할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이기를 왕세자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잔치에서 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어서로 답하여 이르기를 세자의 사신 접대에 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례이냐 만약 예가 없다면 어찌 바꾸어 정하려고 하느냐. 만약 전례에 언기를 사용하였다면 언기가 마땅하다. 무엇 때문인가? 사신은 언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검은은 비록 사신에게 끓이는 것이기는 하나 세자는 사신에게 굴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고사이다. 만일 유기를 쓰는 것이 고래가 아니거든 만들지 말고 만일 언기를 쓰는 것이 고래가 아니라면 속히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 절제사에게 치서하기를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군사들이 사갑이 떨어지고 헌자는 관갑을 나눠주고 같은 빛깔을 하도록 힘쓸 것이며 마필도 스스로 서로 받고 타게 하여 여위고 약한 것을 보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주악을 기로소에 하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문과 모과를 시험하였는데 영의정 신숙주 인산군 홍윤성 행상호군 임원준 이조참이 이영견 도승지 노사신 우승지 이파를 독건관으로 삼았다. 임금이 친히 책을 지어 이르기를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고 인재가 아닌 자를 쓰면 권력이 거꾸러지는 것이다. 인재도 어진이가 아니면 거꾸러지고 깎이는 것이니 인재가 없으면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고 어진이가 없으면 꺾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재를 선택하여 양성하는 것인데 그래도 유적에 의탁하여 포구라는 패단이 없지 아니하고 이름을 구시의 못난 데서 도득하려고 하니 무슨 재주로 이를 구제하겠는가. 관리들은 서울이 먼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 마음대로 사리를 취하고 백성들은 의청을 믿고 양식을 허비하고 나라에서는 먼 혼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시에게만 안주하니 이 산모를 이용하여 강권을 행사하며 무슨 재주로 이것을 구하겠는가. 군사를 다스리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인데 법은 어떻게 하여 행할 수 있겠는가. 인폭의 한계와 원친의 시종으로 사람을 끝없이 주살하는 것이 법이냐. 현성은 혹 걸리더라도 이 말을 어루만지고 벌주지 않는 것이 인이냐.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두려움이 없이 군사를 모으고 군사를 흩으며 군사를 쓰고 군사를 파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쉽겠는가. 사람의 죽을 힘을 얻는 것은 무슨 재주이며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 마음을 얻는 것은 무슨 방책이냐. 하늘이 호구를 낸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니 하늘에 사심이 없으면 매생이 똑같을 것이다. 공업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시대에 따라 응하는 신하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호글의 자대부를 내어 세상을 어루만질 뜻을 갖게 하느냐. 각각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하였다. 또 왕세자와 이명대군 이구, 영영대군 이영, 병조판서 이은자온, 호조판서 김덕광, 문성군 유수, 상호군 홍일동에게 명하여 무고를 시험하게 하고 저부승디 이계전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하였다. 포굴은 원한을 품는 것이고 원치는 원수와 친구이며 매생은 목숨을 아끼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일이다. 자대부는 벼슬을 가진 자를 일컫는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5일 모 첫번째 기사. 행궁들에 옛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을 파괴하니 샘물이 솟아올랐다. 물의 권원이 깊고 맑음으로 주필 신정이라고 사명하였다. 영의정 신숙주 등이 전문을 올려 칭하여 이르기를 임금의 수레가 멀리 쏘우시어 잠시 당반의 욕정에 머무르니 천휴가 성하게 이르러 후온의 상스를 나타내었습니다. 경사로움이 천지에 넘치고 기쁨이 조야에 비등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옛부터 제왕이 출연할 때는 반드시 부서의 징조를 나타내었는데 역대의 사적을 상고해보니 각각 특서하였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순임금의 온문함을 만나고 탕임금의 용지와 같으시어 궁전을 낮게 하고 이복을 검소하게 입고 구혁의 경계에까지 힘을 쓰고 의를 들으며 즐겨 행하여 마치 강하의 넉넉함과 같이 정치를 결행하며 치화가 이미 흡족하고 은택이 널리 퍼져서 순가의 예유를 당하여 이 백성의 휴조를 주셨습니다. 이에 여양의 온천을 돌아보니 실로 진한의 승지로 아름답고 부드럽고 주화가 있어 이름이 종수에 넘쳐 있습니다. 양궁의 옥련을 머물게 하고 백류의 주류를 따르게 하니 어찌 한줌의 영천이 구중의 궁궐에 서로 솟아날 줄이야 도모하였겠습니까? 맑은 물결이 건상에 넓게 젖고 아득한 물주기가 고논에 깊이 피어나고 감로가 그 진한 것을 사양하고 순명의 뿌리가 좋게 젖게 되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솟아오르니 묘품을 연경에서는 듣는 것 같고 때를 씻어 바야흐로 깨끗해지니 대심을 필독하여서 우러러보는 것 같습니다. 한갓 지나간 문첩을 펴서 당시를 생각해보건대 도는 배광의 어뜸이요 덕은 창호의 화합하심을 만나 백성은 복분이 없는 날에 이르렀으며 드디어는 땅이 보배를 아끼지 않은 진귀함을 이루었으니 망고에 없는 바로 지금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신등이 외람되게도 천박한 자지로 창성한 시기를 만나 뼈에 사무치는 살갗에 젖는 천재에 만나기 어려운 일을 목도하였으므로 쇠를 녹이고 돌을 깎아서 만세에 전할 글을 새깁니다 하였다. 구혁은 전지 사이의 구릉을 말하며 휴조는 큰 도움이고 주련은 궁궐을 쓰게 하는 군사가 번들어 자던 곳이며 순명은 상스러운 풀이고 연경은 묘법 연화경을 말하며 필록은 향기로운 기록을 말하고 창호는 넓은 하늘이고 복부는 온통한 죄를 입은 비유로 쓰이는 말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서합에 나아가 왕세자 및 임영대군 이구, 영대군 이현, 보승경 이합, 영의정 신숙주, 인산군 홍윤성, 병조판서 윤자원, 호조판서 김국강, 도승지 노사신, 우부승지 신면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시관 신숙주 등이 이육 등 12인을 취하여 아뢰었는데 선정관 양진손이 끼지 못하였다. 임금이 바야흐로 양진손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선발에 끼지 못한 것을 괴이하게 여겨 그 시군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 이르기를 문장이 비록 공교하지 못하나 뜻은 잘못 가상하니 이것도 또한 통제가 될 만하다 하고 드디어 급제에 두었는데 문과에서 특지로서 등재한 것은 양진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7일 경신 두번째 기사. 진흥사 손수산이 먼저 통사를 보내어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 대복시 승 김씨
중서사인 장승이 2월 28일 9일에 길을 떠났습니다. 또 모련이의 야인 1천여 명이 봉황상 든지에 매복하였다가 정조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습격하기를 꾀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변장이 이것을 듣고 군마 300명을 뽑아 당참까지 보냈다가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채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여 이르기를 황제가 이미 붕하였는데 오히려 이것을 빙자하여 그리 낌없이 날티니 이는 어리석은 무리일 뿐이다. 경은 이것을 알고 풀이 자라거든 모름지기 들어가서 토벌하여 죄가 있는 자는 문책하고 나라의 정성을 다한 자는 위로하고서 다시 포치하기를 기다려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함장 경력 윤자영이 종이와 먹을 왕세자에게 바쳤는데 임금이 즉시 의금부에 잡아 가두게 하고 윤흠을 관찰사로 삼고 양순석을 경력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첨지 중추원사 김순영을 보내어 도사를 선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8일 신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욕실에 나갔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8일 신년 세 번째 기사 무고인 한철동 등 60인을 취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8일 신년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행궁에 녹각성을 설치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임영대군 2구 영대군 이염 영승군 2부 기성군 이준 영의정 신숙주 운성부원군 박종우 인상군 홍윤성 호조판서 김국관 도승지 노사신 등에게 명하여 굴포에 가서 개착하는 편부를 살피게 하였다. 굴포는 지금의 태안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행상옥은 홍일동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굴포에 가서 여러 종족에게 하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근교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릇 백간의 가자는 한때의 특은인데 제색 군사들이 승품하여 거간한 뒤 다시 교묘한 꾀를 내어 본하자로서 시골에 있다가 가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정상을 고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청컨대 양계에 부방한 자와 상중에 있었거나 부모의 병 이외에는 다 수리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흠이 하직하였는데 임금이 침실 안에서 술을 올리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고 감사는 수령을 다스리고 임금은 감사를 다스리는데 하는 바의 중점은 모두 백성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 들으니 수령들이 항상 나의 위벌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심히 미안하다. 그러나 백성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령으로서 죄를 얻는 까닭은 항상 탐하는 데 있으며 또 술로 인하여 망령하게 형벌하거나 정리를 그르치면 나에게 문책을 당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을 삼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감사는 항상 수령을 문책하면 소임이 능한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금 표피 2장과 마장 일부를 하사하게 하였다. 윤흠은 왕비의 조카이다. 의금은 옷과 이부자리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윤필상을 평안도에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선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근교에서 사냥을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진리학 최양순이 늙어서 서상군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상서하여서 천천현로를 막도로 청하였다. 임금이 주하이정 구치관 형조판서 김질, 공조판서 김수원, 행생호군 임원준 및 승지들을 불러 의논하고 이어 어서를 내리어 이르기를 지리학 최양순이 천천현로를 막도로 청하였는데 천천령을 적당하게 두투이 보토하고 도를 펴서 성을 쌓고 길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저 일기는 음양이 없는 것이고 둘로 나누어짐으로써 음과 양이 되는 것이며 음양이 있기 때문에 천지, 일월, 사시, 주야가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길흉이 형성되는 것이니 이를 하나의 근본의 만가지의 다름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일신의 향배에도 스스로 음양이 있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과 동정에도 모두 다 길흉이 있는데 하물며 산천의 향배에 음양, 길흉이 없겠느냐. 이런 고로 길한 것을 따르고 흉한 것을 피하는 것이 인사의 큰 것이니 어리석게 지키고 몽매하게 두어서 스스로 흉과 화를 되돌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복수의 설이 있고 경권을 변통하여 세상에 재액을 없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폐설에 이르렀어도 이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이다. 경권이란 무엇이냐? 선지가 상경하지 아니하여 한서가 차례를 대신하고 인도가 상경하지 아니하며 문물을 바꾸어 쓰게 되고 이치가 상경하지 아니하여 길흉이 섞여 일어난다. 지리의 설은 착한 것을 상주고 악한 것을 벌수며 약한 것을 붙들어주고 강한 것을 누르는 데 지나지 아니할 따름이다. 마치 나라의 치적을 내는 데 다스림에 정한 정치가 없고 사람의 병을 다스림에 병에 정한 정세가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산천을 의지하고 산천은 사람을 우러러보며 사람으로 인하여 존재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산천으로 인하여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흙은 살에 비하고 물은 피에 비하며 돌은 뼈에 비하는 것이니 육골이 있는 자는 살고 골육이 있는 자는 죽으며 양혈이 하는 자는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 변이 생겨 혹은 골육으로서 살고 육골로서 죽으며 피를 버림으로써 편안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경권이다. 비록 하나로 하는 자도 모름지기 경권을 변통한 뒤에 세상에 재액이 없는 것이다. 만약 일가의 설에 국한한다고 하면 보토하는 것도 또한 군살이다. 이제 두텁게 보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종의 끊어질 뻔한 맥을 이어지게 하는 소위이며 이것이 보은의 땅에 보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성을 쌓고 길을 패한다면 돌이 비록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석강도 또한 천성으로 있는 것이요 또 두터운 흙 위에 쇠쇠한 돌로 쌓는 것이 어찌 끊어진 것을 잇는 데에 관계가 있겠느냐. 후세에 망령되게 의논하는 자가 쉽게 길을 열까봐 길이 깊이 염려하는 것이다. 단산법에는 교로에 장사 지내는 것을 불가하다 하였으므로 산가에 검기하는 바이니 어찌 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최양선의 설이 이것인데 이치로 말하면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북도 도와주면 지엽 화가가 번식할 것이요 선골이 편안함을 얻으며 자손 종손이 번창할 것이니 이것도 필연의 이치로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저 번식하는 가운데에도 편고하는 자가 있고 번창하는 가운데서 타락하는 자가 있으며 편고하다가 혹 다시 무성할 수 있고 공공하다가 혹 다시 부귀할 수가 있는 것은 어떠한 까닭일까? 이것도 또한 경권이 한결같지 않고 분수가 가지런하지 않고 수패가 같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즉 이천은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없고 일도 항상 같을 수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인사에 있는 것이다. 하며 다시 본 뿌리는 말랐으되 옮겨 심는 것은 지엽이 무성하고 부모는 죽었으되 자손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어찌 엄양의 썰에 구애하겠느냐. 비록 길은 막지 않더라도 또한 가한 것이다. 가령 천천현을 파서 끊는다고 하면 대모의 산에 초목이 없겠느냐. 반드시 깊은 도리를 찾지 말 것이다 하였다. 이어 전지하기를 최양수는 망년된 사람으로 비록 술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도 또한 막고자 한지 오래이니 우선 그 의견에 따르겠다 하고 드디어 최양선을 불러서 여러 제추에게 명하여 변힐하게 하였더니 능히 굴복시키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길을 막는 의논은 내가 이미 정하였다 하고 인하여 최양선에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내전을 읽었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벽곡 치신법을 배웠고 나이 60에 적은 견성을 하였으며 70에 큰 견성을 하였고 80에 능히 대천 세계를 보았습니다마는 구구한 경문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요즘 중들이 승상에 앉아서 이름하기를 참선을 한다고 하나 실상인즉 하나도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수원이 견성불성의 설을 물으니 최양선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크게 웃으며 의복을 하사고 그를 보내었다. 최양선은 성질이 우활하고 기괴하며 험악하여 자기의 소견이 옳다 하고 문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정주확을 비난하며 망령되게 불법을 엿보고 견성을 말하고 술법을 잘못 풀면서 음양지리에 정통하다고 하니 천하인 망인이다. 천천현로는 광주를 말한다. 양혈은 약을 먹어서 피를 도와 보함이며 선골은 선조의 뼈고 편골은 은택이 한쪽으로 치우침이고 내전은 불경이며 벽곡은 곡식은 안 먹고 솔잎, 대추, 밤 등을 조금씩 먹고 사는 일이다. 견성은 모든 망혹을 버리고 자기 본연의 천성을 깨달습니다. 대천세계는 삼천세계의 셋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해, 달, 사대주, 육욕천, 범천을 합하여 한 세계라고 이루고 이것을 천배한 것을 소천세계, 소천세계를 천배한 것을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천배한 것을 대천세계라 하며 이를 다시 천배한 것을 삼천대천세계라 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1일 각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일찍이 대가의 의장을 그대로 쓰고 고치지 말게 하였는데 이제 송무님의 말을 듣고 고쳐서 쓰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송무님은 망상으로 스스로 전단하여 착오를 일으킨 일이 많았는데 수상과 승진은 어찌하여 승찰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송무님의 말만 듣느냐. 이미 시행한 일은 다시 살펴보고 아직 시행하지 아니한 일은 이를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 수상은 행궁의 정성을 말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1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표지를 받으러 경기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관내에 이르면 소재지의 수령은 자주 알련하여 공경하고 삼가는 예를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경찰관 변포가 글로스 아래기를 신이 오운과 더불어 강도절도 157명을 나누어 잡았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유도수상이 의정부 사인 박건을 보내어 전을 받으러 신정을 하례하여 이르기를 근룡이 등극하여 천심을 잘 받들고 곤모가 상서를 바치어 신의 내리심이 밝으시니 칭송이 온누리에 흐르고 기쁨이 신린에 가득 찼습니다. 좋은 징조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건대 반드시 참된 군주가 일어남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천이 당뇨의 세상을 나타내고 예천이 하우의 시절을 내었으니 진실로 성한 덕화가 가만히 통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기이한 상서가 이르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곱고 올바르며 깊은 지혜가 있으시고 용기와 지혜가 넓고 깊어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교화를 돌보시어 일거의 운한을 잡아 당기어 사만을 확청하고 만기를 강화처럼 결정하여 사방을 막힘없이 터놓고 널리 사심이 없는 언택을 베풀어 건널 수 없는 험한 파도를 쾌히 돌이켰습니다. 이도가 점점 융성하고 위령이 크게 떨치어 강물은 저절로 좋아져 화합하게 되고 바다는 매우 오래도 되어 내에 솟지 아니하니 새벽에는 오히려 차고 기우는 것을 경계하고 저녁에는 매양 이상에 임하는 것을 근심하였습니다. 오묘한 교화를 능히 돈독히 하고 청정한 기풍을 더욱 숭상하며 백성의 안녕을 진념하시어 빠진 자를 건질 뿐만 아니라 지 아비가 소옥을 잃는 것도 염려하시고 항상 도랑에 빠진 것과 같이 염려하여 이에 세순의 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드디어 때도를 순행하는 법전에 따라 황옥으로 남쪽 땅에 행행하여 순인 것과 같이 민정을 살펴보고 취화로 온천에 머물러 탕반에 나아가 조섭하시니 만물이 기뻐하여 우러러 보고 삼령이 화합하여 감부하였습니다. 필부하는 샘이 전전에 솟아올라 햇볕에 젖어 반짝이며 빛나고 맑은 물이 의장 아래에 넘쳐서 천룡이 비치어 흘렀습니다. 더러움을 씻는데 어찌 감천에 사용하겠으며 깨끗한 물을 길어 현주를 만들만 합니다.
오랫도록 만나고 깨끗함을 다른 물주기에 숨기다가 보호한에게 나타나자 홀륜이 맑고 영혼이 들리니 어찌 사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대개 세상에 사대가 있으니 땅이 그 하나로서 항상 편안하고 하늘이 오제를 내었으니 물은 능히 윤택하게 흘러 내려 좋은 이익을 주고 이것으로 태화의 융액을 시험하고 또한 화합하는 기운의 훈증을 점치는 것입니다. 하늘이 오직 경사를 작용하여 그 전에 없었던 위적을 빛내고자 하였으니 땅이 어찌 보배를 아끼겠습니까? 급히 비상하게도 진기로운 상수를 바쳤으며 이에 모욕하는 나를 당하여 견줄 바가 없이 훌륭한 상수를 보였으니 두루 넓고 깊은 근원이 있어서 제때에 덕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을 해쳐서 씻어 깨끗하게 하되 더하여 마지 않는데 어찌 한 근에 빛을 더하는데 그치겠습니까? 실로 경사가 천지에 가득합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빛나는 세상을 만나 외람되게 유수의 부탁을 받아 좋은 상스의 전함을 얻어듣고 법가를 생각하면서 산호를 올립니다. 비록 세찬 파도의 열에 막히고 행궁을 바라보아 구름이 멀다 하더라도 해주의 더함이 배나 간절합니다 하였다. 필비는 샘물이 솟아나는 모양이다. 현주는 제사 때 술 대신으로 쓰는 냉수를 말한다. 사대는 도와 하늘과 땅과 임금을 말한다. 오제는 금, 목, 수, 화, 토이다. 유수는 개성, 강화, 광주, 수원, 춘천 등 요긴한 곳을 맡아 다스리던 이품 외간직이다. 산호는 임금에게 경축하여 부르는 만세를 말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한물이 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주화상 우상의 군사가 병자가 많으므로 승정원에 명하여 의약을 점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이명대군 이구 영의정 신숙주 등이 굴포로부터 복명하였다. 임금이 서합에 나아가 개착의 이해를 물으니 이구 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수도가 바르지 않고 진흙이 물러서 파는 대로 무너지니 개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행상옥은 홍일동이 홍주에서 졸하였다. 홍일동은 성질이 방광하여 사소한 내절에 구애하지 않고 평생에 더러운 물건을 싫어하지 아니하였고 나쁜 옷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술을 잘 마시어 두어 말까지 마시었다. 또 시짓기를 좋아하여 여러 번 과제에 합격하였다. 임금이 선의사를 보낸 것도 술을 잘 마시기 때문이었는데 홍일동이 명을 받고 기쁨의 안색이 나타났으며 홍주에 이르러 여러 종제가 돌아오는 것을 만나 선의사를 행하면서 마음껏 마시고 대단히 취하여 드디어 죽기에 이르렀다. 임금이 처음에 이를 듣고 즉시 임원준 등을 보내 이를 구하게 하였으나 온 몸이 푸르러 살릴 수 없었다. 방광은 은행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이 함장 윤자영의 주회를 국문하여 아뢰니 어서로 이르기를 세자의 학습에 소용되는 물건이 어찌 너가 사설의 준비할 물건이냐. 어찌 다만 학습에 소용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궁시, 안마, 은견 등의 물건도 또한 너가 다 준비하여 사설에 올렸느냐. 또 종이와 먹 등의 물건은 나라에서 정수가 있는데 어떤 연구로 정수보다 더 많이 올렸느냐. 이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늘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땅에서 나왔을 것이고 관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백성의 고혈을 긁어서 완호하는 물건으로 세자를 희롱하여 학문을 저해하였으니 어찌하여 너만 홀로 세자에게 정성이 있고 여러 신하는 모두 불충한 것이냐. 여러 신하가 다 충성스러우면 너가 홀로 불충한 것이다. 인신은 반역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너는 반역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냐 하였다. 반역은 춘추 공양전에 나오는 말로 장차 난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라는 불충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3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호조 참판 신후가 동지중추원사 최형경을 중국에 보내어 진이 쥔향하게 하였다. 표에 이르기를 엎드려 듣건대 대행 황제께서 봉서하셨다 하니 황제 폐하의 애통하심이 지극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호천이 강하여 선어를 타고 돌아가시니 중수도 오히려 빠르다고 하는데 대기를 재촉하여 부음을 하루 저녁에 전하여 애통함이 고위에 퍼졌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효성이 지극하여 애도하여 마지 아니할 것이나 종사의 중함을 생각하고 또 신서의 건심하는 것을 돌아봐 애통하는 성정을 조금 억누르시고 힘써 바른 법도에 따르소서 하였다. 제문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등을 형용하기 어려우나 광하가 진치로 화합하고 빛은 정통의 이치를 이어 선업을 크게 넓히고 문으로 다스리고 무로 평정하여 가까운 곳을 편안하게 하고 먼 지방을 화합하게 하였습니다. 하늘이 국가의 제주를 돌봐주고 부조가 육합에 강림하여 신화가 더욱 융성하고 홍은이 넓게 퍼졌습니다. 생각하건대 본국은 멀리 황복에 있으면서 들끝만한 도움도 없이 한갓 난익의 은혜를 받고 있었으며 항상 신선을 빌어 해옥과 같은 것을 원하였는데 팔음이 갑자기 그치니 이기가 무엇 때문에 재촉합니까? 높은 산이 망망하고 넓은 호수가 막막하여 더욱 호벽하면서 애우라지 비박한 의리를 오리니 애통한 정성을 살피소서 하였다. 진향염으로 백세제포 100필, 흑세마포 200필이었다. 선어는 신선이 타는 학을 말한다. 중수는 사람의 수명을 상중하로 나누어 그 중의 하나인데 80세를 말한다. 육합은 천지의 사방이고 황복은 왕기의 밖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선은 천자의 장수이고 해옥은 바다 위에 있는 신선의 집이다. 이기는 해와 달이고 호벽은 부르짖어 가슴을 치며 매우 슬퍼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3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기를 오산군의 반인 송지가 무리한 무리와 결탁하여 널리 공천 4천을 깨어 내수소에 소속시키고 선두 안에 이름 쓴 것을 위조한 것이 모두 2020인이며 내수소 별자 조이생 주비 호종실과 서재 노효원 윤득구 등에게 뇌물 준 것이며 면포 446필 마포 31필이었습니다. 일이 발각되어 송지 등은 모두 다 자백하였으나 청컨대 조이생, 주비, 호, 종실 등의 고신을 거두어들이고 아우러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인은 공신이나 고급 관료를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인데 병조에서 이를 간장하였다. 반당이라고도 한다. 선두 안은 내수소에 속하는 노비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던 원적부이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4일 정명 첫 번째 기사. 도구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영의정 신숙주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푸고 드디어 행궁으로 되돌아왔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4일 정명 두 번째 기사. 홍일동에게 관곽, 유둔 등의 물건을 부의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우박이 오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3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김수원이 상서하여 이르기를 신이 건자의 언지를 받아 고향에 귀성하여 부모의 산소에 올라가 즉시 하사신 전무로 조고를 두루 제사 지내니 은혜가 구천에 미치고 영광이 한 지방에 떨쳤습니다. 어찌 평소의 소망이겠습니까? 마는 감히 여기에 미치니 머리를 숙여 살해합니다. 신이 지난해 5월에 어미의 상을 마쳤는데 선모 이씨가 연결한 때부터 지금까지 4년이나 되었습니다. 날과 달이 얼마나 되었기에 무덤의 풀이 이미 거칠어 유적이 완연하여서 형령을
볼 수가 없었으므로 신이 어루만지며 통곡하여 땅에 쓰러졌는데 향인이 붙들어 일으킴으로 얼마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신이 가만히 선모 이씨가 임종할 때를 생각하건대 신이 어미를 불러 이르기를 원컨대 어머님은 안심하고 승화하소서. 화상이 이미 출가하여 득도하였고 저도 또한 넘성한 속인이 아닙니다. 만일 끓일 것이 없이 말한다면 저는 마땅히 영구히 산림에 가서 도읍을 성취하여 반드시 어머니의 소생한 것을 볼 것이요 어머니의 받은 바 괴로움을 구할 것이니 원컨대 어머님은 안심하고 승화하소서 하였더니 어미가 허느끼면서 신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내가 비록 출가하였으나 지금 아직도 너희들에게 대한 번뇌를 끊지 못하여 전심전력하여 부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미 업보가 다하여 다만 눈으로 능히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로도 또한 너의 말을 듣지 못한다. 무슨 인연으로 이미 화상을 낳고 또 너를 낳아서 크게 성상의 언덕을 입어 재상에 이르렀으니 이제 비록 죽음에 다다랐다 해도 오히려 너희들에게 정을 잊지 못하겠다. 모자의 은혜는 깊어서 영급토록 다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땅에 들어간 지 만일 너의 말과 같이 한다면 나도 또한 무엇을 걱정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미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한데 어찌 감히 품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천성이 약하고 게을러서 스스로 융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한 장의 글을 올려 물러가지 아니하고 함부로 성상의 은총을 더럽히고 헛되이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 이는 신이 선무를 섬기는 데는 효를 잊은 자식이 되었으며 전하를 섬기는 데는 농만을 생각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자식된 직분이 이미 없어졌고 신하의 의표도 또한 이지러졌습니다. 또 신의 나이 56세입니다. 지난해 겨울 추위에 집에 따뜻한 방이 없고 배의 이불에 전전하면서 찬 기운을 호흡하니 전신이 갑자기 쇠하고 썩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염과 머리털은 더욱 긴 것이 많아져 이른바 어찌 해로만 변합니까? 달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신을 헤아리는 바로는 점점 늙고 고달픔이 이와 같이 더합니다. 결코 포질이 아니면 세상에서 더 오래 살 것이니 만일 또 수년을 더 끌면 비록 전하께서 불쌍히 여겨 놓아주신다 하더라도 신의 근력이 이미 쇠하고 지려가 더욱 없어지게 되니 다시 무슨 도를 닦으며 무슨 업을 이루어 노모에 임종할 때의 말을 갚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수조로서 일어나서 자식된 효도하시고 신하된 충도하셔서 성덕이 높으신 것은 천하가 아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는데 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지정을 불쌍히 여기시오. 신의 구도하는 지의를 허락하여 특히 신의 직분을 면하게 하여 신으로 하여금 무한하게 보내게 하소서. 3년의 기한을 정하고 만일 도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 유사에게 분부하시 무망한 죄를 다스리시고 효도하지 아니한 벌을 드러내게 하소서. 방금 문무의 신하가 구름과 같아서 이로써 태평의 치를 이루어 교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써 사일을 정벌하여 전하의 하고자 하는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개 늙은 선비는 쓸만한 곳이 없으니 신이 있고 없는 것은 결코 관계되는 바가 없습니다. 비유하건대 나는 기러기가 모이더라도 장해가 차지 아니하고 한틀을 벌이더라도 그 위에 빈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당한 성조에 어찌 인재가 모자라 서울 50만을 아끼겠습니까? 엎드려 성자를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친히 그 말미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도는 세상을 구제하는 방편인데 어찌 삭발하고 중이 되어야만 낫겠는가 하였다. 뒤에 김수원이 집사람들로 하여금 술과 과일을 갖추게 하고 손님을 전송하는 것과 같이 하여 성의 동쪽 보재원에 이르러 모대를 벗고 편복을 입고 추종하는 자를 다 되돌려 보내고 뒤따라 오지 못하게 한 뒤에 회암사에 이르러다가 얼마 안 돼 되돌아왔으므로 사람들이 집심이 굳지 못한 것을 조령하였다. 김수호는 성질이 소하라에 험한 것에 구애하지 아니하였고 문장이 효모하여 당시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며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유림에서 주왕하여 존중하였다. 집안이 부처를 믿어 형은 신미로서 해각존자로 봉하였고 어미도 또한 축발하고 여성이 되었는데 어미의 유지에 따라서 이 상서가 있었던 것이다. 집이 한수하에 비록 대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납자와 같이 쓸쓸하였다. 국가에 큰 불사가 있으면 김수원이 소우를 지었는데 문장을 꾸민 것이 연일하였다. 일찍이 도는 증명할 수 있고 불은 본받을 만하다고 하여 사람들이 웃음을 받았다.